지금 화학 반응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많이 급한 상황이니까 긴 이야기보다 문제를 좀 적용하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문제 적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꼼꼼 정리 9페이지가 있죠? 9페이지에 보시면 물질 변화 중 물질 고유에 무엇이 변하지 않는 것을 물리 변화다? 성질이죠. 그쵸?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 물리 변화하고 어떤 물질이 성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것을 화학 변화를 한다. 이유가 뭐였어요? 분자가 바뀌기 때문이죠. 분자가 바뀌어야 성질이 바뀌죠. 분자는 원자가 결합된 형태잖아요. 근데 이제 원자 하나는 성질이 없어요. 자, 아래 보시면 캔이 찌그러진다고 해서 캔의 어떤 성질이 바뀌진 않아요. 물리고요. 김선이는 거는 상태 변화죠. 그쵸? 왜 상태 변화예요? 이 유리창의 표면이 차가울 때 수증기가 그 차가운 표면에 만나서 자기 열을 뺏겨가지고 상태 변화하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물리 변화입니다. 상태 변화면 철이 녹쓰는 거. 이 철이 산소를 만나면 산화철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는 기본적인 철과 완전 달라요. 철은 굉장히 어, 강하잖아요. 되게 튼튼한데 산화철은 녹슬면은요 완전히 부서지죠. 네, 그래서 다른 성질로 변했다. 포도가 익는 거, 이렇게 음식이 변하는 거 있잖아요. 음식이 변하거나 아니면 단풍나무에 물이 들거나 아니면은 뭐 효모같이 뭐 이렇게 발효하는 음식들 있죠? 발효해가지고 변하는 거, 이런 거 다 화학입니다. 화학 변화.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이 나타내는 거 잘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여기 보면 암모니아 같은 거는 왜 만드느냐. 암모니아가 보통 그냥 우리 몸에서 생성될 때 어떤 오줌 뭐 이런 것들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암모니아 합성을 왜 하냐면, 옛날에 그 땅에 질소가 많아야 식물들이 잘 자라거든요. 사람 같네요. 땅에 이제 식물이 잘 자라는데 이 식물들이 한 번씩 이렇게 농사를 하고 나면 질소가 많이 사라져서 그 다음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과학자들이 이 공기 중에 질소가 엄청 많거든. 산소보다도 질소가 훨씬 많거든. 그러니까 이 질소를 끌어다가 땅에 뿌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합성을 해버린 거죠. 이렇게 합성된 상태의 암모니아는 땅에 뿌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식량이 많이 증대가 됐던 그런 중요한 화학식이거든요. 근데 개수를 맞출 때 보시면은 N2 질소, H2 수소, 그리고 NH3 암모니아가 되는데 이때 H3, H2 개수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한다?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주면 돼요. 6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2개, 여기는 3개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66 돼가지고 개수 맞죠? 여기 질소도 개수 맞았죠. 그래서 이렇게 암모니아 반응식이 나온다. 메테인이 보통 천연가스의 주성분입니다. 도시가스라고도 하죠. 그 도시가스 주성분이 이제 메테인인데 CH4라고 해요. 그 CH4가 산소랑 결합을 해서 연소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난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쓰면 또 개수가 안 맞으니까 개수를 맞춰주려고 어떻게 한다? 여기 H 안 맞고 C는 맞잖아요. 그럼 보통 안 맞는 거 맞춰주려고 이렇게 2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산소가 여기 2개 있고 여기 2개네요. 근데 여기도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또 2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개수를 맞춰줄 수 있다. 과산화수소수가 H2O2인데 이 H2O2를 가만히 냅두면요. 이렇게 그냥 냅두는 거예요. 분해가 돼요. 뭘로? 물과 산소로 분해가 돼요. 이게 사실은 촉매가 있으면 좀 더 빨리 분해가 되는데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분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질 때도 개수가 안 맞잖아요. 여기는 산소가 3개고 여기는 2개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보통 여기 하나짜리에다가 2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너 차근차근 하나씩 맞춰가 보면은 딱 맞아요.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수소 발생하는 거, 또는 산소 발생하는 거, 또는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알아야 누가 화학 반응했을 때 기체가 발생하고 또 그래서 기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질량 보존이 열린 공간에서는 안 되는지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연소 반응 있죠? 연소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쵸?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 나오는 경우가 연소할 때랑 그 다음에 탄산칼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보통 뭐냐면 석회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개 껍데기 같은 애들 있죠? 조개 껍데기 같은 애들의 주성분이에요. 그런 애들이 식초 같은 데 들어가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네. 그거 이야기할 때 탄산칼슘하고 그리고 뭔가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 나오고 아까처럼 과산화수소 있죠? 과산화수소가 분해할 때 산소가 나오고 수소는 언제 나오냐면 금속하고 산성 물질이 만날 때 반드시 수소가 나와요. 이게 금속하고 산성 물질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염산 같은 거 있잖아요. 염산을 마그네슘 같은 데 부으면 엄청난 열과 거품이 나거든요. 수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알면 뭐에 좋을까? 이게 나중에 질량 보존이 어떻게 해야만 가능하다? 밀폐된 공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어떨 때 기체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원자의 무엇이 달라지는 거냐면 이제 답이 여기 나와 있네. 원자 배열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의 배열이라는 거, 이 배열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뭔가 이렇게 규칙적인 어떤 규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배열은 그냥 멀어진 정도예요. 거리예요. 두 어떤 물질 사이의 거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열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데 화학 반응식의 개수 자체는 전과 후의 원자의 개수가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개수비 때문에 반응하는 생성되는 물질들 이 입자수 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질량비까지는 아직 모르죠. 그렇죠? 네. 중단원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단원 문제를 한번 잘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이거는 아마 원장 선생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12페이지에. 12페이지, 뭐 13페이지에 해당하는 답을 주실 거거든요.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는 찍어서 한번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서 한 번만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11번? 11번 같은 경우에 가로 안에 들어갈 H2O의 개수. 이거 뭐예요? 이거 메테인이거든요. 이 메테인이 천연가스의 주성분이었죠? 근데 이 메테인이 산소랑 반응을 해서, 근데 사실 산소랑 반응을 해서 무조건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 지금 열 에너지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반응식에서는 물질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산소만 갖다 대도 이렇게 막 이산화탄소로 바뀌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을 가했을 때 저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CO2, 여기 C 맞죠? 그리고 뭐죠? O2 맞는데, 여기 보니까 H가 4개네. 여긴 2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배 해주고, 여기 이제 산소 2개 됐고, 여기도 산소 2개 됐으니까 여기 2개. 네, 그래서 이가 맞았네요. 1번. 여기 한번 볼래요? 메테인 분자 100개가 모두 연소할 때 생성되는 물 분자? 그러면은 메테인 분자가 지금 여기 있네요? 이게 지금 한 분자 생길 때, 보세요. 물 분자는 두 분자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한 분자가 생기면, 반응을 하면 두 분자가 생겨야 되니까 200개의 물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넘어갈게요. 화학 반응의 규칙 세 가지 아시죠? 질량 보존,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 그 다음에 기체 반응의 법칙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여기 중간에 연소를 할 때 나무 연소는 당연히 이산화탄소 발생해가지고 밀폐된 곳이 아니면 날아가 버리니까 질량이 줄거든? 근데 이제 그런 철 있죠? 철과 산소가 반응을 하면 조금 다른 케이스다. 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음, 여기가 지금 요 아래가 있나 봐요. 요 위에가 있었나 보다. 어딨지? 어딨지? 여기서, 강철솜 이야기가 그림에 없네. 네, 없었네요. 강철솜 같은 경우는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그릇에 강철솜이 있었고 그 강철솜에 이렇게 분동을 재었는데 얘를 이제 좀 가열을 하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좀 위에서 토치를 대주면은 얘가 여기가 빨갛게 변하면서 산소가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증가를 한다고 질량이. 그러면은 얘가 지금 증가를 해버리니까 질량 보존이 성립하는 걸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밀폐된 곳에다가 넣는 거지. 밀폐된 곳에서 해보면 이 공간 안에 있던 산소는 모두 달라붙지만 그만큼 이 공기가 누르던 압력이 줄잖아요. 그렇죠? 압력이 줄면서 얘는 뭔가 질량의 줄어듦, 얘는 질량이 늘어남을 갖기 때문에 여전히 보존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질량 보존은 만약에 앙금 같은 거 생길 때는 밀폐된 곳이든 열린 곳이든 다 상관없어. 다 보존이야. 하지만 연소를 했을 때 또는 기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줄게 되는데 그럴 때는 밀폐시켜야 되고 줄지 않고 느는 경우는 언제다? 이 철과 산소를 결합할 때 그렇게 된다. 철뿐만이 아니라 모든 금속이 다 그래요. 금속과 산이 만나면 그렇게 녹슬어 버립니다. 네. 아, 제가 이거는 그냥 답을 안 지었던 거군요.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 물질의 총 질량과 총 반응 후가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 반응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원래 종류를 먼저 써주는 게 좋은데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도 성립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시겠죠? 네,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하는 원소에 대해서 일정 성분비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그러니까 일정 성분비는 이런 거예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어떤 성분 원소 사이에 자, 화합물은 혼합물과 착각하시면 안 돼요. 혼합물과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소금과 물이 결합한 거는 소금물이 되면서 이거는 혼합물이라고 그래. 얘는 소금물에는 소금의 성질이 있어. 근데 화합물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성질을 잃어버린 채 완벽하게 다른 애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물이 되잖아요. 이런 물은요, 순물질이자 화합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길 때 이 수소와 산소가 그냥 무턱대고 생기는 게 아니라 2대1이라는 개수비로 만난다 이거예요. 그거를 일정한 질량비라고 해요, 질량비. 질량비 얘기하는 게 성분비예요. 그리고 화합물이 생성될 때 질량이 일정한 원자가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또 결합을 합니다. 자, 이야기를 좀 해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요 아래, 요 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산화고리 말고 와, 여긴 또 조금 생략이 돼 있네요. 이 책에는 자습서에는. 문제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체 반응의 법칙. 기체 반응 법칙은 반드시 기체 사이에 반응하는 법칙이에요. 기체에만 해당이 돼요. 선생님, 액체나 고체는요? 해당 안 된다니까? 네, 안 돼요. 그런데 이럴 경우 있다. 탄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자, 이산화탄소가 됐어요. 이거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이 될까? 수소하고 염소가 만나서 염화수소가 됐어요. 자, 이런 경우 다 기체거든요. 근데 여러분 탄소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탄소는요, 뭐뭐 서로 끝나긴 하지만 이 탄소 원자가 무수히 많이 연결된 숫덩어리예요, 숫덩어리. 또는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고. 이 숫덩어리가 이제 산소랑 만나서 연소를 시켜가지고 그때 이제 막 열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 탄소는 실온에서 기체가 아닙니다. 고체입니다. 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탄소 나왔다고 기체 반응 법칙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여기서 기체 반응의 법칙은 뭐다? 부피비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신기하게도 모든 기체가 반응을 할 때 항상 일정한 부피를 가지더라 이거야. 질소도 항상 질소 한 부피 그리고 수소 세 부피 그리고 암모니아가 두 부피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화학 반응식을 쓸 때 어떤 거랑 똑같냐면 여기 지금 N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있잖아? 두 개 해줘야 돼. 여기 6개 됐지? 수소가 6개 됐지? 그러니까 여기다 3개를 해준 거야. 봐라. 요 앞에 있는 분자수비랑 똑같다 이거예요. 뭐가? 부피비가. 결론은 뭐냐면 같은 부피 안에는 같은 분자수가 있겠네. 이게 질소든 산소든 수소든 간에 상관없이 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같은 분자 안에, 같은 부피 안에는 항상 같은 분자수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예측할 수 있다고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이렇게 화학 반응식만 보고요. 이 반응식을 통해서 얘네들이 몇 개의 부피가 생겨날지 정확히 알 수 있잖아. 그럼 좋잖아. 그걸 예측해가지고 자동차 엔진에서도 필요한 연료 계산하고 딱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써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고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이었고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해가고 지고 새로운 기체를 생성해 기체의 뭐가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예를 들면 아래 문제처럼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 필요하고요. 수소기체 30, 산소기체 10을 반응시켜서 수증기를 합성할 때 어떻게 된다? 지금 수소, 산소가 반응할 수증기 될 때요. 2대 1대 2로 반응하거든요. 그러면 30이 다 반응을 할까요?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얘는요, 생기는 거는 얘는 20만 반응할 거고 수증기도 20만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과학은 물질과 에너지를 배우는 거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써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원리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를 조금 자꾸 같이 연결시키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 질량 보존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 이용했죠?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딱 앙금을 떠올리셔야 돼요. 앙금 네 가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염화은이 있죠. 그리고 아이오디나 납이 있어요. PbI2라고 하고 그다음 탄산 칼슘이 있어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산 바륨이 있어요. 이게 조영제로 쓰였거든요. 이 네 가지 외우셔야 돼요. 그럼 얘는 이렇게 질량 보존이 돼. 언제? 열려 있어도 돼. 라는 거를 찍을 수 있어. 답을. 지금 보세요. 이 친구 이렇게 열어놓으면 질량 보존될까요? 안 된다 이거죠. 왠지 아세요? 탄산칼슘이잖아요. 염산이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죠. 탄산칼슘이 조개 껍데기 같은 거라고 그랬죠. 염산은 뭐뭐산 하면 산성이죠. 얘네들 만나면 CO2 발생한다니까? 날아간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면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밀폐된 공간에서 해야 성립이 됩니다. 질량 보존 왜 성립돼?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안 바뀌어요. 원자의 배열만 바뀌어요. 원자의 배열 and 분자의 종류만 바뀐다라는 거죠. 12번 한번 풀어볼게요. 12번에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가지고 물이 생긴대요. 근데 이럴 때 지금 보시면은 이거 질량이네. 지금 이거 기체하고 질량이네.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에서 수소가 9, 40 반응을 하는데 수소가 4g이 나왔대. 그럼 수소는 지금 얼마가 반응한 거예요? 5가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산소는 40이 다 반응을 했다는 거고 안 남았으니까 여기서 그쵸? 그래서 1대 8로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억에 얘가 16, 16이 있지만 여전히 16, 16이 다 반응하는 게 아니라 1대 8로 반응을 해야 돼. 근데 얘가 주인공이 되면 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주인공이 돼야지. 그치? 얘를 주인공으로 시키고 얘는 얼마만 쓴다? 2만 쓰는 거죠. 2. 그쵸? 그래서 남는 건 얼마예요? 수소가 또 남네요. 얼마나 남아요? 14g이나 남게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여러분들 제가 더 많이 풀어드리고 싶은데 와, 할 게 너무 많아. 에너지 출입까지. 에너지 출입에서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드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나가는 에너지?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반응 전과 생성이 됐을 때 생성물 사이에 얘네들의 에너지 차이가 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응물 자체에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많다라고 치잖아? 그러니까 모든 여기 봐봐. 선생님이 과학은 물질과 에너지를 배우는 거야. 모든 물질은 자기만의 고유 에너지가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도 에너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몸 안에 생체 에너지 있죠? 또는 정신적인 에너지 있죠? 네. 근데 어쨌든 과학에선 그런 걸 다루지 않지만 반응물의 에너지가 왠지 더 높아. 생성물은 그것보다 낮아. 그러면 얘가 갖고 있던 것만큼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발열이 돼. 이런 그림 발열로 나와. 발열하면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칼슘 기억해. 칼슘 있으면 무조건 발열이야. 산화칼슘, 염화칼슘 이거 다 발열이야. 염화칼슘이 물이랑 반응하면 발열을 하니까 눈을 녹일 수 있는 거야.
산화칼슘이 여러분들 군대 가시잖아요. 여러분들 바깥에서 막 훈련하실 때 그 산화칼슘 없이 못 살아요. 그 산화칼슘이 물을 넣으면 열을 어마어마하게 발생시켜 줘가지고 그 식량을 데운단 말이야. 그리고 그 뭐죠? 그 바이러스도 죽여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열을 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적당히 막 불태우지 않고 열을 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역을 할 때 산화칼슘을 뿌린 그런 칼슘제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히 바이러스만 죽일 수 있는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얼마나 편해요. 자,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뭐 많이는 못하지만 두 번째 흡연할 때는 암모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암모늄. 근데 여기 자습서에서도 다른 걸 많이 얘기 안 했네요. 신기하네요. 네.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어. 네. 자, 산화칼슘 아까 얘기했을 때 발열이죠? 염산하고 수소나트륨. 이게 뭐냐면, 중화 반응이에요. 산염기 반응. 중화 반응할 때 열 나와요. 여러분들 염산 테러라고 아시죠? 이 염산 테러 하면은 사람이 다치잖아요. 화상 입잖아요. 근데 염산 테러 당한 사람한테, 이 염산의 성분을 조금 중화시켜야지 해가지고 수소나트륨 뿌리잖아요. 이 사람 큰일 나요. 중화 반응할 때 열이 더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럴 땐 어떤 게 좋아요? 물을 뿌려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연소할 때 당연히 열 나오는 거 아시죠? 네. 반대로 흡수하는 반응은 바깥에서 열을 흡수를 해야만 본인이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보다 훨씬 높을 때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그러냐? 암모늄 그시던 무조건. 그리고 소금하고 물 섞으면 주변 열을 흡수해서 자기가 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소금하고 얼음물 가지고 온도를 팍 낮출 수 있어. 왜? 이 소금과 물이 녹을 때 주변의 열을 뺏어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실제 냉장고처럼 어떤 아이스버 같은 걸 만들 수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 광합성. 흡수해야 되죠? 비대에너지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흡수해야지만 가능한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쓸 수가 있다.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를 하는 거예요. 발열컵은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발열하는 에너지를 활용한 거예요. 자, 중요한 문제 조금만 더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나무 타는 모습에서 이 나무 타는 모습 연소하는데요. 연소는 화학 반응 맞죠? 나무와 산소가 빠르게 반응하는 거 맞아요. 산소가 천천히 반응하는 거는 그냥 산화 반응이라고 해요. 나무 탈 때 주변 온도가 변할까요? 당연하죠. 주변의 온도가 막 올라가죠. 에너지를 흡수를 한다?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얘네들이 열을 내보내잖아요. 그쵸? 흡수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결론은 나무에 대해서 나무가 탈 때 나무가 겪는 에너지 변화가 어때? 그러면은 흡수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나무는 발열을 시켜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화학 반응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